아직 별빛이 남은 시간, 서울의 골목은 고요하다. 연탄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빗자루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새벽. 그 정적을 깨는 건 고무신의 발자국뿐이다. 새벽 4시 동이 트기도 전. 창호지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호롱불 하나. 그 불빛이 사그라지면 골목은 다시 어둠에 잠긴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들이 한 줄로 골목을 지나간다. 보자기를 머리에 두르고 감색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은 채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다. 그녀들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다. 오늘도 벌어야 한다는 각오, 아이들의 밥상을 채워야 한다는 의지가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다. 그녀들의 걸음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하다. 광주리엔 나물, 마늘, 고추, 두부 한 모, 그리고 어제의 남은 생선 몇 마리. 하루의 생계가 그 안에 들어있다. 무거운 광주리를 이고도 그녀들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물동이를 이고 자란 그 균형 감각은 이제 삶의 무게를 견디는 힘이 되어 있었다. 나물 사요 싱싱한 달래요. 마늘 있어요. 오늘 건 싸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 그 목소리는 이미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골목 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온다. 두부요, 따뜻한 두부. 생선 사세요. 오늘 아침에 잡은 거. 각자의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채워갔다. 그 무렵 1960년대 말 서울의 풍경은 가난과 근면이 섞여 있었다. 청계천 판자촌엔 새벽마다 아궁이 연기와 아이 울음이 뒤섞였다. 그 속에서 어머니들은 가족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길을 나섰다. 판잣집 지붕엔 양철이 덜컹거렸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 좁은 방 안에도 가족의 온기가 있었고 내일을 향한 희망이 있었다. 그녀들의 광주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달라졌다. 봄엔 냉이, 달래, 쓴바기. 여름엔 오이, 풋고추 가지. 가을엔 말린 호박과 나물, 겨울엔 마늘과 콩나물, 그리고 멸치 한 줌. 봄이 오면 그녀들은 새벽같이 산으로 갔다. 남산자락, 북한산 기슭, 이슬 머금은 냉이를 캐고 바위 틈에 달래를 뽑았다. 손끝이 흙으로 까맣게 물들고 무릎은 젖어 얼얼했지만 광주리가 채워질 때마다 마음은 가벼워졌다. 여름엔 아침 해가 뜨겁게 내리쬐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목덜미는 햇볕에 타들어갔다. 그래도 그녀들은 골목을 돌며 싱싱한 오이요라고 외쳤다. 목이 쉬도록 외치고 또 외쳤다. 광주리 속의 냄새는 곧 삶의 냄새였다. 그 안엔 희생의 땀과 사랑의 온기가 섞여 있었다. 봄의 향긋함, 여름의 풋풋함, 가을의 구수함, 겨울의 아린 냄새. 그 모든 계절이 광주리 안에 담겨 서울의 골목을 누볐다. 그들 중 한 사람, 김씨 어머니.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 대신 김씨라 불렀다. 남편은 공장에서 허리를 다쳐 눕고 그녀는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 4시면 집을 나섰다. 남편은 방 안에서 신음했다. 미안하오 여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무너졌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나 팔팔해요. 겨울이면 새벽 공기가 뼈를 파고들었다. 고무신 속 발가락은 얼고 광주리 위 천조각은 눈발에 젖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가락 끝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다. 동상 걸린 발은 밤이면 욱신거렸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이 오면 그녀는 다시 광주리를 이고 나섰다. 어머니, 이거 얼마예요? 2단에 5원이요. 오늘 건 싱싱해요. 그녀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 뒤에는 오늘도 벌어야 산다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다. 때론 손님이 값을 깎았다. 너무 비싸요. 3원 안 돼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럼 그렇게 해드릴게요 했다. 남는 게 없어도 그래도 파는 게 안 파는 것보다 나았다. 광주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그녀의 허리는 조금씩 더 굽었다. 그러나 발걸음은 늘 일정했다. 서울의 골목마다 그녀의 걸음소리가 있었다. 밤이면 허리를 두드렸다. 아이고 이 허리야.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광주리를 이고 일어섰다. 해가 중천에 오르면 김씨 어머니는 시장으로 향했다. 종로시장, 청량리 혹은 동대문 어귀. 천막 하나 없이
신문지 위에 나무를 펼쳐놓는 게 그녀의 하루였다. 시장 입구에는 이미 자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여기 내 자리야. 아니야, 내가 먼저 왔어. 그 소란 속에서 김씨 어머니는 구석진 곳에 조용히 자리를 폈다. 좋은 자리는 늘 먼저 온 사람의 몫이었다. 가게를 가진 상인들은 길목을 차지하고 있었고 행상 어머니들은 그 사이 틈새를 찾아 앉았다. 이 자리 안 돼요. 단속 나와요. 대구 조금만요. 이거 팔고 바로 일어날게요. 공무원 완장을 찬 남자가 손짓으로 그녀를 쫓았다. 그녀는 황급히 나무를 거두었다. 광주리에 담다 보니 잘 펼쳐놓았던 나물들이 흐트러졌다. 단속반이 나타나면 그녀는 광주리를 안고 달렸다. 비좁은 골목 사이로 그녀의 고무신이 진창에 빠졌다가 다시 빠져나왔다. 등 뒤로 들려오는 소리, 잡아, 저기 가는 여편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잡히면 안 돼. 벌금 내면 오늘 벌이가 날아가. 그 생각에 더 빨리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가슴에 광주리를 꼭 안았다. 그 안에 나물들이 쏟아질까 두려워 허리를 더 굽히고 달렸다. 그 모습은 도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낡은 담벼락에 몸을 숨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참을 기다리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단속반은 다행히 다른 곳으로 갔다. 시장 안쪽 상인들은 그녀를 눈으로 밀어냈다. 길 막지 말아요. 손님 지나가야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허리춤에 찬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한 상인 아주머니가 쏘아붙였다. 맨날 여기 와서 길바닥에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조금만 이따 갈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울분이 치밀었다. 나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다. 저녁 무렵 남은 나물 5단을 세며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오늘도 애들 밥은 먹이겠네.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했다.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세었다. 100원짜리 몇 개, 10원짜리 10개. 오늘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쌀 한 대는 살 수 있겠네. 비가 오는 날이면 행상 어머니들의 하루는 더 길어졌다. 비닐 한 장으로 광주리를 덮고 젖은 보자기를 고쳤으며 골목을 걸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엔 발밑이 질척거렸다. 고무신이 진흙탕에 빠졌다가 발을 빼면 쪽 소리가 났다. 치마 끝자락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다. 빗물이 광주리 틈새로 스며들고 한겨울의 찬비는 살갗을 파고들었다.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은 장사될까요? 옆길의 행상 어머니가 묻는다. 글쎄, 비 와도 애들은 밥 먹어야지요. 비 오는 날이면 손님도 뜸했다. 우산 쓴 사람들은 서둘러 지나갔고 아무도 길바닥에 앉은 행상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비닐을 들추며 나물 사세요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다.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엔 연대가 있었다. 삶의 무게를 나누는 사람들만이 지을 수 있는 웃음이었다. 우리 참 대단하지 않아요? 한 어머니가 말했다. 그럼요. 우린 강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 말없는 위로가 비오는 장터에 울려 퍼졌다. 그 비오는 시장에서 그녀들은 천막이 없어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하나로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를 버텼다. 해질 무렵 비가 그쳤다.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내일은 날씨 좋겠네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들이 떠난 뒤 골목에 남은 건 아이들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이들은 빈방에서 밥을 지었다. 작은 화로 위에 콩나물을 얹고 엄마 오면 먹어야지라며 기다렸다. 큰아이가 동생의 손을 잡았다. 울지 마. 엄마 곧 오셔. 동생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는 고팠지만 어머니가 올 때까지 참았다. 골목의 다른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열쇠를 목에 걸고 다니는 아이들, 학교에서 돌아와 혼자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동생을 돌보는 아이들. 그들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다. 해질 무렵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면 방 안엔 삶의 냄새가 퍼졌다. 우리 막내 오늘도 착했지?
그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겼다. 어머니 옷에서 시장 냄새가 났다. 나물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어머니만의 따뜻한 냄새. 엄마, 오늘 많이 파셨어요? 아이가 물었다. 응, 오늘은 잘 팔렸어. 어머니는 거짓말을 했다. 실은 절반도 팔지 못했지만 아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광주리 안에 남은 나물 한 줌이 그날의 저녁상이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내일은 더 팔릴 거야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밥상에는 나물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쪽이 전부였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둘러앉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의 밥상엔 고기 대신 사랑이, 찬장엔 돈 대신 희망이 있었다. 밤이 되면 어머니는 아이들을 재웠다. 우리 아가 예쁜 꿈 꿔. 자장가를 부르며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피곤한 몸이었지만 이 시간만큼은 행복했다. 세월이 흘러 그 골목의 초가들은 헐리고 새 건물들이 들어섰다. 청계천 판잣집은 재개발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 높은 빌딩이 세워졌다. 1970년대가 되자 서울의 풍경은 빠르게 변했다. 포장도로가 깔리고 자동차가 늘어났다. 시장에는 좌판 대신 가게들이 들어섰다. 행상 어머니들의 자리도 점점 좁아졌다. 이젠 좌판 못 펴요. 단속 강화됐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들의 가슴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 길을 걸었던 어머니들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신문에도 카메라에도 남지 않았다. 역사책에는 경제 성장률이 기록되고 대통령의 이름은 새겨졌지만 광주리를 이고 새벽길을 걸었던 그 어머니들의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먹던 밥 한 숟가락, 그 속엔 그녀들의 손길이 있었다. 그녀들이 짊어졌던 광주리는 이 나라의 경제 성장보다도 더 묵직한 희생의 그릇이었다. 그 광주리가 없었다면 가족의 밥상이 차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의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씨 어머니는 훗날 말했다. 그때는 배운 게 없어서 장사라도 해야 했죠. 그래도 그 광주리가 내 학교였어요. 거기서 사람 사는 법,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녀의 손자가 물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그 덕분에 너희 아버지가 자랐고 내가 태어났잖니. 그녀는 허리를 펴지 못했지만 그 미소는 누구보다 곧았다. 그녀의 얼굴엔 세월이 새긴 주름이 있었고 그 주름 하나하나가 이야기가 되었다. 손자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다.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굳은 살, 터진 상처, 뒤틀린 손가락.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증거였다. 이제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어느 오래된 사진 한 장, 골목의 연탄 냄새, 그 위로 스치는 새벽 공기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어머니들을 느낀다. 어느 박물관 구석에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다. 광주리를 이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그 여인. 하지만 그 사진 속에 우리의 어머니가 할머니가 있다. 그녀들이 걸었던 새벽길, 그 무거운 광주리, 그 안에 담긴 것은 가난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그 광주리는 단순한 장사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수단이었고 가족을 지키는 방패였으며 내일을 향한 사다리였다. 어느 늙은 교수가 회고록에 썼다. 나의 첫 기억은 어머니의 광주리였다. 그 광주리가 비어있을 때, 우리 집엔 침묵이 흘렀고 그것이 가득 차 있을 때 웃음소리가 났다. 그녀들은 삶을 팔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광주리 속에 나물 한 단, 그것은 단지 10원짜리 채소가 아니었다. 그 안엔 새벽부터 산에 올라 손이 얼도록 캔 정성이 담겨 있었고 아이들을 먹이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마트에서 채소를 고를 수 있는 것도 포장된 나물을 살 수 있는 것도 그 시절 광주리를 이고 새벽길을 걸었던 어머니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 길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오늘의 풍요가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들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새벽이 오면 어디선가 여전히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들에게 경의를, 그들에게 존중을, 그들에게 감사를. 광주리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남아있다. 새벽의 유산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